주말을 이용해서 서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가끔 머리가 멍하거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때면 어김없이 서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만의 멘토들이 나의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그런 편안한 기분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서점을 방문하면 최고의 멘토를 찾기 위해 베스트셀러 코너부터 찾습니다. 신간도서를 돌아보거나 관심 분야의 경제경영, 인문학,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각각의 세션을 돌며 눈에 띄는 책을 열어보곤 합니다. 물론 에세이나 전공 분야가 아닌 도서 코너를 돌기도 하는데 대부분 관심 있는 코너로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권의 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다니엘 핑크 후회의 재발견. 다니엘 핑크는 세계적인 미래학자고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먼슬리 등에서 경제, 기술, 노동에 관한 글을 기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새롭게 던진 화두는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으로 후회를 가지고 책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이 해당 주제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심리학이나 신경과학, 이 경제학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 진행된 연구를 관심 있게 분석해 오고 있죠. 처음 이 책을 선택할 때 제 눈에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할까? 참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20세기 중반부터 여론조사기관 교수들이 던진 질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여론연구소 조지 갤럽이 발표한 결과인데 1949년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1위를 차지한 대답이 모르겠다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솔직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를 한 일을 잘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모든 인간들의 삶에 후회 없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2위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함이었고 물론 이 당시 미국 인구의 6%만이 대학을 다녔고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미래 교육을 꿈꾸는 미국인들이 늘어났을 것으로 원인을 예측해 볼 수도 있죠. 이후에도 1992년, 1994년, 2005년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후회하는지 물었지만 이때 역시 교육 기회를 놓친 것과 같은 잘못된 교육의 선택이라는 이러한 사연이 포함된 것들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에 근접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핑크는 최대 규모의 후회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거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약 4,5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좀 더 다른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후회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가족관계, 또 연애, 이직, 학력 순으로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와는 다르게 가족관계라든지
연애, 내가 일하는 직장, 이런 것들이 과거 학력보다는 좀 더 높은 나의 삶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다니엘 핑크는 인간의 후회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범주는 기반성 후회, 대담성 후회, 도덕성 후회, 관계성 후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먼저 기반성 후회는 저항할 수 없는 유혹으로 시작해서 불변의 논리로 끝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꾸준히 투자를 했더라면처럼 우리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후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반성 후회가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데서 생긴 후회라면, 대담성 후회는 이러한 기반들을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발판으로 활용하지 못한 데서 발생을 하게 되죠. 이 대담성 후회는 내가 그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이러한 것처럼 더 대담한 결정을 했다면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반사실적 사고로 인해서 찾아오는 후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대 시절에 수줍어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 것을 후회할 수 있죠. 내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할 수 있었더라면과 같은 후회를 얘기합니다. 다음 도덕성 후회는 전체 후회의 약 한 10%를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은 후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도덕성 후회는 다른 세 가지 후회보다 좀 더 복잡하고 고통스럽다고 할까요? 기만이나 불륜, 절도, 배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어릴 때 친구를 괴롭힌 것을 후회하고 친구를 놀린 것을 후회할 수도 있고, 이 부부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후회라든지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거, 선생님께 무례하게 군 일 등이 이런 도덕성 후회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처럼 옳은 일을 우리가 했더라면 이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찾아오는 후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 후회는 이 네 가지 핵심 후회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후회입니다. 이 원칙을 인식하고 존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게 되는데, 우리가 배우자라든지 파트너, 부모님, 또 형제자매, 친구, 이러한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또 사라지거나 뭔가 발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실감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계성 후회라는 부분들이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후회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를 떠올리면 다니엘 핑크의 말처럼 뭐뭐 했더라면 또는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후회 동기와 뭔가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후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흘려보내게 된다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없겠죠. 이 후회의 심을 알고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가 미래 행동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후회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이 후회를 다루는 첫 단계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 핑크가 이런 후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제시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가 자신의 후회에 대해서 15분씩 3일간을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후회에 대해 15분씩
3일간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야기해봐라. 그 다음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그 후회를 털어놓아 보아라.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자세히 설명하되 후회를 되새기거나 우울한 감정에 빠질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 제한을 걸어놓고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 봐라 얘기입니다. 시간은 한 30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연민 활용법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할 때 또 비슷한 공경에 처한 친구나 가족, 심지어는 이 낯선 사람을 대할 때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가혹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대신에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 뭔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질책하는 대신에 또는 타인에게 하는 것처럼 이런 자신에게 온정과 이해심을 베풀어 보는 행동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기연민의 학습을 통해서 행복, 그리고 호기심, 지혜 등을 증대시키고 우리의 멘탈을 좀 강화시키면서 더 깊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거리두기 활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경험을 재구성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집중을 하죠. 결국 자꾸 나를 곱씹는 어떠한 몰입행위에서 벗어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재구성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옮기면서 감정이 통제되고 행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뭔가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지혜를 심화시킬 수가 있겠죠. 심플하게 말하면 제3자 입장에서 나의 후회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좀 더 나은 의사결정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한 채용교육 TV,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